네, 이번 장은 빅데이터 구현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거 빅데이터 구현 기술 요소들이 너무나 많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이게 무슨 용어지 하시는 분들이 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머리로서 이 빅데이터 기술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뒤에 파일럿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몸이 빅데이터 기술을 기억하는 이러한 이제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러한 절차와 이러한 단계들이 있고 이러한 기술 요소들이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이번 챕터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 구현 기술을 그럼 볼까요? 빅데이터 구현 기술은요, 이렇게 수집, 적재, 처리, 탐색, 분석, 응용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각 영역마다 이렇게 사용되는 활용 기술들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이 수집, 적재, 처리 영역을 보통은 전처리라고 하고요. 처리, 탐색, 분석 영역을 이렇게 후처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응용되는 영역을 활용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빅데이터 구현 기술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축 순서도 통상 수집, 적재, 처리, 탐색, 분석, 응용 순서로 진행되면서요. 이 가운데 처리 및 탐색과 분석 및 응용 단계는 필요시 이렇게 반복을 진행하면서 데이터의 품질과 분석 수준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아키텍처의 요소 기술들은 적게는 10개, 많게는 약 20여 개 정도가 되고요. 발생하는 데이터의 6V, 볼륨,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베라시티, 비주얼라이제이션, 밸류 이 요건과 중요도에 따라서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 저희는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약 20여 개 정도의 기술 요소를 사용할 거고요. 모두 하둡 생태계의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주요 기술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수집 기술은 조직의 내부, 외부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원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이 빅데이터 수집에는 기존의 수집 시스템에서 다뤘던 데이터보다 더 크고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분산 기능의 선형적 확장이 필요한 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수집기는 원천 시스템의 다양한 인터페이스 유형, 데이터베이스, 파일, API, 메시지 등과 연결되어서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수집하는데요. 특히 이 외부 데이터, 소셜미디어 데이터라든지 블로그, 포털 등 뉴스의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크롤링과 NLP 등 비정형 처리를 위한 기술이 선택적으로 적용됩니다. 수집 처리에는 이 대용량 파일 수집과 실시간 스트림 수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시간 수집의 경우에는 CEP, Complex Event Processing, ESP, Event Stream Processing 기술이 적용되어서 수집 중인 데이터로부터 이벤트를 감지해 빠른 후속 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이 CEP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벤트를 감지해서 처리하는 기술도 구현을 해볼 겁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필요시 정제, 변환, 필터링 등의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킨 후 빅데이터에 저장하게 됩니다. 자, 빅데이터 수집 기술은요, 6V 관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크기, 그리고 다양성, 벨로시티, 이 속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진실성과 베라시티, 그 다음에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 밸류 같은 경우에는 적재 이후에 활용되므로 수집 단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편입니다. 빅데이터 수집 관련 소프트웨어로는 플럼과 플런티드, 스크라이브, 로그태시, 츄카, 라이파이, 엠버크 등이 있는데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는 플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스트림 처리를 위해서 스톰과 에스퍼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 적재 기술은요, 수집한 데이터를 분산 스토리지에 영구 또는 임시로 적재하는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분산 저장소로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 첫 번째로 대용량 파일을 전체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HDFS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메시징 데이터 전체를 영구 저장하기 위한 NoSQL,
뭐 HBase, 몽고DB, 카산드라 등이 있죠. 세 번째로는 대규모 메시징 데이터를 일부만 임시 저장하기 위한 인메모리 캐시, 뭐 레디스, 램캐시드, 인피니스밴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대규모 메시징 데이터 전체를 버퍼링하기 위한 MOM, 즉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들웨어라는 카프카, 래빗MQ, 액티브MQ 등이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적재 기술은요, 수집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적재 저장소를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여 달리 저장해야 합니다. 대용량 파일의 적재는 주로 HDFS 저장소를 사용하면 되지만 실시간 및 대량으로 발생하는 작은 메시지 데이터는 HDFS에 저장할 경우 파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관리 노드와 병렬 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NoSQL, 메모리 캐시, MOM 등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링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빅데이터가 적재될 때는 추가적인 전처리 작업이 수행되기도 하는데, 다음에 이 탐색 분석 단계를 위한 비정형, 음성,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가공하거나 개인정보로 의심되는 데이터를 비식별 처리하는 작업도 선행됩니다. 물론 이러한 전처리 작업은 데이터의 크기와 요건에 따라 HDFS에 적재된 후에 수행하는 후처리 작업으로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빅데이터의 적재 기술을 6V 관점에서 보면은요, 볼륨, 그 다음에 벨로시티, 베라시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크기와 속도와 진실성을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다양성의 경우, 이 버라이어티의 경우에는 원천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으로 변환해 적재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의 일관성과 성능 측면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각화 및 가치는 저희가 그 탐색, 분석 단계에서 주로 활용되므로 적재 단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파일럿 프로젝트의 분산 파일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하둡을 사용할 거고요. NoSQL 저장소로는 HBase, 분산 캐시 저장소로는 레디스, 그 다음에 메시징 저장소로는 카프카를 사용해서 적재 기술을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빅데이터의 처리, 탐색 기술은요, 대용량 저장소에 적재된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형화 및 정규화하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재된 빅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탐색적 분석과 탐색 결과를 정기적으로 구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탐색적 분석에는 SQL온 하둡이 주로 사용되고요. 대화형 애드웍 쿼리로 그 데이터를 탐색, 선택, 변환, 통합, 축소 등의 작업을 수행을 하고 특히 내부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결합해 기존의 기술적 한계로 만들지 못했던 새로운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중요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처리 탐색의 과정들은 워크플로우로 프로세스화해서 자동화하고요. 워크플로우 작업이 끝나면은 이 데이터셋들은 특화된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마트 등으로 옮겨져 데이터셋이 측정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을 빠르고 편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빅데이터 처리 및 탐색 기술을 6V 관점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및 탐색 기술은 대규모로 적재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크기에 대한 처리 기술이 여전히 중요하고요. 또한 데이터 후처리 작업과 정규화 작업을 통해 데이터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처리된 데이터를 시각화 툴로 더욱 용이하게 탐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베라시티와 비주얼라이제이션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파일럿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처리 탐색 기술로는 휴, 하이브, 스파크, SQL을 사용할 거고요. 후처리 작업으로 이를 자동화하는 워크플로우 작업의 우지를 저희가 좀 사용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 이 분석 응용을 한번 볼까요? 빅데이터의 이 분석 기술은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이 새로운 패턴을 잡고 그 패턴을 해석해서 통찰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이 활용 영역에 따라서 통계,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 소셜미디어 분석, 머신러닝, 딥러닝 등 다양하게 분류되죠. 빅데이터 분석 응용은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아 현재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찾기 어려웠던 패턴들을 빅데이터 분석 기술로 찾아 알고리즘화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도 데이터 분석 기술과 도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접어들면서 생산되는 이 데이터 양을 기존 분석 기술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선형적 확장이 가능했고 대규모 분산 환경을 낮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어서 기존 분석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산 환경 위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구현해 군집, 분류, 회귀, 추천 등의 고급 분석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후 파일 기반의 배치 분석보다 수십 배나 빠른 인메모리 기반 분석 기술이 빅데이터 생태계에서 빠르게 발전했고 그 활용 범위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분석 응용 부분을 6V 관점에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6V의 모든 항목이 다 빅데이터 분석 응용에서는 중요합니다. 특히 이 밸류 부분은 빅데이터의 최종 목표가 되는 거고요. 이 볼륨과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베라시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과정과 도구에 해당되는 것 뿐입니다. 자, 다음 장부터 진행할 빅데이터 파일럿 프로젝트의 최종 단계에서도요, 스마트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이용해 이 스마트카의 문제점을 찾고 최적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 작업을 진행합니다. 분석 응용 기술로 임팔라, 제플린, 머아웃, R, 텐서플로우, 스쿱 등을 이용할 거고요. 외부 RDBMS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러한 과정도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해 볼 겁니다. 자, 빅데이터 구현 기술 부분 조금 어려우셨죠? 낯선 용어, 낯선 기술들이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 부분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에는 빅데이터와 보안에 대해서 저희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